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 언론미디어본부장 김종혁입니다. 지금부터 일부 언론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민중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최재형 후보 조부와 증조부의 친일 의혹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 후보의 증조부 최승현은 일제시대에 18년간이나 면장을 지냈다. 그렇게 오래 면장을 했으니 친일 혐의가 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에 면장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혐의를 덮어 씌우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제시대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는 친일을 하신 것입니까? 두 번째, 최 후보의 증조부 최승현은 1933년 일본으로부터 국세사업 기념장을 받았다. 따라서 이것이 친일을 한 증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세사업은 인구조사입니다. 일본이 1930년부터 시작했던 인구조사입니다. 일제는 인구조사를 끝낸 뒤에 수많은 면장들에게 기념장을 줬습니다. 이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념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만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기념주화를 받았던 수만 명의 면장들과 그 지역 유지들은 다 친일파였던 겁니까? 이 주화는 지금도 수만 원에서 20, 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7, 80년, 거의 100년 전 가까운 그런 주화인데 왜 이렇게 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친일파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3. 최 후보의 조부와 큰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약 20만 원의 국방헌금을 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일제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압박하고 강요를 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자비한 보복이 돌아왔겠죠. 오마이뉴스 등은 당시 신문에서 아버지 회갑 비용을 절약해서 성금을 냈다라고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친일의 근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언론에서, 여러분 언론인 아니십니까? 신문에 성금을 낼 때 뭐라고 냅니까? 나는 죽어도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낸다, 이렇게 냅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내면서라도 그렇게 포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났으니 너는 친일파다? 이것이 과연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분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또 언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최 후보의 조부와 증조부가 만주에서 살 때 친일 신문인 만선일보에 이들의 이름이 간간히 등장한다. 그러니 이들은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후보의 조부와 증조부는 당시의 교육 수준이 꽤 높았고, 그래서 그 만주 지역 해림가에 있었던 부촌장 역할도 맡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문에는 행정단위에서 그분들의 이름이 가끔씩 등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친일의 무슨 내용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만선일보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 후보의 조부가 만주 지역에서 해림가에서 조선인 거류민 대표 자격으로 해림촌 부촌장직을 맡은 것은 친일파여서가 아닙니다. 당시 높은 교육 수준, 평균적으로 볼 때 꽤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았던 사람이고, 따라서 조선인들의 대표가 됐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 살았던 그 조선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촌장들은, 부총장들은, 부촌장들은 모두 다 친일파인 겁니까?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네 번째,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춘천 고보에서 동맹휴학을 주도해 퇴학당한 것은 맞다. 이건 팩트니까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병규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뒤 고향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일본 경찰로부터 감시를 받았습니다. 총을 들고 만주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독립운동이 아닙니까? 1929년 광주 학생의거, 우리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광주 학생의거에 앞서서 처음으로 벌어졌던 이 동맹 휴업에 대해서 이것이 왜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독립운동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겁니까? 일개 시민단체에 불과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것은 독립운동이 아닙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80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다섯째, 최 후보의 조부와 증조부는 독립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의 조부와 증조부는 해방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당시 지주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일투쟁을 했던 그런 경력이 인정받아서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토지를 몰수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반탁운동을 벌이다가 소련군이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일가족을 이끌고 남하하게 된 겁니다. 또 최 후보의 조부의 외가쪽 친척 박씨 일가가 있습니다. 이 박씨 일가는 일본 경찰과 충돌해서 사살당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왜 자신이 일본을 미워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의 저항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독립운동을 한 증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저희도 몰랐던 얘기인데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최병규가 정말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과거에 쓴 자서전이 있을 테니 그걸 공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1989년에 출간된 최병규의 자서전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책인데요, 절간이 됐습니다. 이게 절판이 돼서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이런 어떤 사상적 편력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북간도 왕래와 평강 선비, 이 평강이라는 게 고향이니까요, 평강 선비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왜 나는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됐는가, 우리 부친, 그러니까 면장을 했다는, 그래서 친일파라는 그 부친이 장독대에 숨겨놓은 대한신문, 그리고 독립신문을 내가 어떻게 읽게 됐는가, 그리고 춘천 고보 시절에 왜 동맹휴학을 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는 읽다 보면 일제시대에 일본과 어떻게 해서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생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선민중의 애환 같은 것들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아무리 대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조상까지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만일 최 후보의 조부와 증조부가 친일파라면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인가? 라고 되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에 이거 후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캠프에서 한 겁니다. 그러자 일제히 친여 매체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여권이 총출동해서 최 후보 조상들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이런 집단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바닥을 기워도 이런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토착 왜구라고 몰아세우면서 국민들 간의 분열과 증오를 증폭시켜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에 침탈당하고 식민지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은 우리 역사에 정말 커다란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멋대로 악용하는 행위, 이제 정말 중단돼야 합니다.